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따끈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할 말 이슈의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표현도 함께 짚어드리는 민지입니다. 민지쌤은 잘 지내셨나요? 11월 한 달 동안? 네, 저 출장도 다녀오고 제 개인적인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1월 말이 됐네요. 그러네요. 저도 일본 네. 이제 다 그 일본 한 달 살기 끝나고 돌아왔고 네. 민지쌤은 대만 다녀오셨나요? 맞아요. 저도 디디쌤에 비하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만에서 한 2주 정도 있었고 네, 되게 리프레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대만은 그쵸. 날씨가 좀 따뜻했을 것 같아요. 네, 따뜻했어요. 약간 오히려 덥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래도 정말 추운 한국에 있다가 가니까 너무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일본은 비슷했나요? 일본은 확실히 네. 한국보다는 따뜻해요. 섬나라라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아, 지금도 막 네. 그렇게 춥지 않다고 네.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시즌입니다. 네, 아주 그냥 단단히 옷을 입어야 돼요. 너무 추워요, 벌써부터. 맞아. 롱패딩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네, 저번에는 처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맞아요. 여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읽어보면 첫 번째로 가가오님 네, 남겨주신 가가오님. 댓글이고요.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저랑 똑같았네요. 맞아요. 디디 선생님과 생각이 똑같은 안전. 제일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네. 안전히 다녀와야 돼요, 무사히. 그게 1번입니다. 네, 넘버원. 네, 한국어 문장이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네, 완벽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댓글은 또쿠님인 것 같고요. TTTT 네. 오쿠님. 네. 해외여행에서 중요한 건 역시 음식이에요. 최대한 현지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현지 마트에 가서 과자나 과일 등을 사서 먹는 것도 재밌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뭘 좀 아시는 또쿠님. 네, 뭘 좀 아시네요. 네. 음식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식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트 구경하고 사는 것도 진짜 재미있는데 그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민지쌤 이번에 대만 네. 가셨을 때 마트 가셨나요? 갔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고 그냥 뭔지 모를 소스 같은 것도 괜히 한 번씩 사보고 싶고 맞아. 그래서 저 그거 샀어요. 뭐 볶음 짜장면?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포장지가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오고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한국의 짜파게티랑 좀 비교를 해보고자 네, 그렇게 좀 신기해 보이는 건 다 샀어요. 대만 짜장면 색깔은 까만색인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안 보였나요? 네네네. 그 그렇구나. 포장지가 되게 막 핫핑크색으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다. 전혀 그 내용을 좀 짐작할 수 없는 네. 그치만 너무 예쁜 그래서 네 사와 봤습니다. 혹시나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YTS794님. 저희가 지난번에 주식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님에 따르면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다양한 경험에 투자하는 것에 찬성해요. 선생님 두 분의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좋은 투자이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다른 친구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급증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와. 최고의 댓글.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디디 선생님 구독자가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가요? 네. 맞아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도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가 주세요. 네. 저번에도 이렇게 토론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달의 주요 소식들 그러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7일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임무인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위성들을 모두 안전하게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제작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 강한 발사체 개발이나 달 탐사 같은 큰 목표에도 계속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구 브랜드 아트박스가 이제는 K굿즈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쇠고리, 인형, 가차 머신 등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덕분인데요. 한때 함께 양대 산맥이었던 전통 문구 브랜드 모닝글로리와 비교되며 아트박스의 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험형 굿즈 마케팅이 문구 업계의 생존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카, 즉 엄마 카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내년부터는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명의와 사용자가 달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는 부모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업종과 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가족 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됩니다.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이슈. 네, 그러면 이제 할 말 이슈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슈가 됐던 소식들로 다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소식, 누리호 발사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처음으로 저희의 기술로 만든 그런 우주 로켓이죠. 누리호. 벌써 네 번째 발사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성공적으로 잘 완료됐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네, 혹시 그 로켓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같이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봤어요. 원래는 안 네. 보다가 네. 이번에는 유명한 스트리머 분께서 이런 걸 그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보게 그런 방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봤습니다. 아, 너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괜히 카운트다운을 보면 네. 조마조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기대되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야간에 처음으로 발사했다고 해요. 맞아요. 엄청 멋있던데요. 네, 여기가 고흥,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라는 곳인데 밤바다가 완전히 암흑, 새까만데 거기에 이렇게 로켓 빛만 딱 한 줄기 있는 그 사진이 딱 찍혔는데 굉장히 멋있고 뭔가 저도 괜히 벅차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네. 우주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깜깜한 그 밤 하늘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 이름이 누리호인데 네. 이 누리호라는 이름의 그 의의가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네. 이 로켓의 이름을 정할 때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00건 넘게 이렇게 이름 후보가 왔는데 어떤 대학생분이 응모한 명칭이라고 하네요. 누리. 그렇구나. 네.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는 나로호라는 로켓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러시아랑 공동 개발한 로켓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우리의 로켓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누리호였고요. 네. 저희는 표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켓 하면 무조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죠. 바로 발사. 발사. 네. 이거는 활, 총, 로켓 또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슝. 그렇군요. 네, 발사. 그래서 저희 이제 기사에서 본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발사 성공.
또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조명탄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탕 발사하면 주변이 이렇게 환해지면서 뭔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밝히려고 쓰는 그런 조명탄을 발사한다. 맞아요. 네. 방탄소년단 할 때 탄이 총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맞아요. 조명탄도 그 빛을 내주는 그 네. 총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조명탄을 발사했어요. 이렇게도 가끔씩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상에서 좀 많이 듣는 그런 예문은 축구 경기 볼 때. 네. 네. 그 어떤 물체가 이렇게 쉥 날아가는 거니까 네. 그 공을 이렇게 슛을 찬다고 하죠. 그거를 네. 발사한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떤- 빠르게 뭔가 날아가는 거. 네네. 그래서 강한 슛을 발사, 뭐 이렇게 가끔 해설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총 중에 또 레이저 건도 있으니까 레이저가 발사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네네. 뿅 하고 날아가는 거를 발사한다라고 네, 한다는 맞아요. 거 정말 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저는 주로 발사를 게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민지쌤 게임 좋아하세요? 네네. 진짜요? 왜인지 이것도 다음에 모르겠지만. 얘기하고 싶다. 네네. 제가 게임 좋아한다고 하면 다들 막 놀라시는데. 살짝 의외인데 아, 그래요? 멋있어요. 네. 저는 주로 총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앞에 발사해 이렇게 제 그 게임 팀원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렇군요. 그게 네. 발사였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위성들을 모두 안전하게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네. 라는 문장이었어요. 네. 조금 기술적인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궤도라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어렵게 생겼죠? 궤도. 네, 궤도입니다. 궤도. 이거는 사물이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정해진 길. 그래서 기찻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는 기차의 궤도. 또 이제 우주로 넓혀보면 인공위성이 있죠. 인공위성은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된 어떤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인공위성의 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누리호도 그 정해진 길, 궤도에 잘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면 궤도는 사실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어떤 일이나 뭐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과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안정적인 삶에 들어선 것 같다. 네네네. 그쵸. 그럴 때 좀 안정적인 인생의 궤도에 들어선 것 같아. 맞아. 궤도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행성들도 밤 네. 하늘에서 이렇게 궤도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둥둥둥둥 맞아요. 떠다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일상에서도 뭐 일이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막 불안정하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좀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이고 뭔가 패턴이 네.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안정적인 길에 이렇게 딱 올라타서 뭔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탄탄대로를 이렇게 걸을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 그 닉네임이 궤도라는 맞아요. 분이 계세요. 그 과학 네. 관련 토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요즘 워낙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니까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본인을 그렇게 일컬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우주 얘기 좀 나와서 한 가지 네. 여쭤보면 혹시 그 뭐 스페이스 X 이런 거 해서 막 우주 여행이 점점 일상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지쌤은 혹시나 우주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있다 하면은 가실 건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니까 뭐 상상 그리기 하면 뭐 우주에 가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렸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진짜 현실이 되니까 네. 가보고 싶으면서도 살짝 무서워요. 오히려 그쵸. 지금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의 첫 번째는 안전이었잖아요. 안전이 맞아요. 보장되지 않으니까 네. 조금 무서운 느낌? 네, 근데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디 선생님은요? 안전만 보장된다면요. 네. 저는 아직은 굳이 싶어요. 그냥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거 좀 들어보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아직은 그 불확실한 세계, 아직 미지의 세계라서 조금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안전이 좀 검증이 되면 그때 가고 싶다. 맞아요. 그 베타 테스트 이럴 때는 안 가고 안 어떻게 가고. 되는지 좀 봤다가 네. 그래요. 저는 그래도 가게 되면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모습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그쵸. 근데 뭐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맞아요. 그게 좀 너무 네. 힘들어 보여요.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아. 막 한동안 못 걷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있잖아요. 네, 중력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좀 맞아요.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비행기 타고 뭐 가까운 나라 다녀오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인데 맞아요. 우주라니. 아직 지구도 다 못 가봤으니까 맞아요.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했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소식은 아트박스. 네, 아트박스. 추억의 이름이에요. 아트박스. 네. 그런데 오히려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트박스가 저는 진짜 학생 때 많이 갔거든요. 네, 저도요. 그 많이 같이 가는 게 뭐 아트박스나 모닝글로리, 뭐 아니면 알파문고 이렇게 문구점들이 많았어요. 네.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없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외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럴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트박스는 늘 저희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주 가셨나요? 학생 때, 대학생 때 많이 갔어요. 뭐 밖에서 조금 시간을 때워야 할 때, 그럴 때 괜히 들어가서 좀 구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샀어요. 그 해외여행할 때 이렇게 조그만한 귀여운 동전 지갑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좋죠. 사야지 하면서 들어가서 뭐 스티커도 하나 사고 편지지도 사고 네, 이러느라고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이번에 아트박스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문구점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모닝글로리나 알파문구 이런 문구점들은 문구류를 팔았어요. 뭐 연필, 샤프, 지우개, 노트 이런 거. 근데 아트박스는 소품샵처럼 그 귀여운 카드 지갑도 팔고 뭐 컵 이런 것도 있고 인형도 있고 구경이 재밌잖아요. 인형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성인분들이 가도 재미있는 게 그 사무실 꾸미는 그런 아이템도 되게 많아요. 그거 좋네요. 네, 데스크 테리어라고 하죠. 네. 그런 키보드, 귀여운 키보드나 뭐 탁상, 뭐 가습기, 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구경하다 보면은 또 하나라도 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낸 시간이 좀 길면 뭐라도 하나 사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너무 다 귀엽고 그리고 편지지 같은 거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막 다 어디서 보지 못한 좀 귀여운 디자인이 있고 막상 또 편지지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자니 안 예쁘고 대용량으로 오거든요.
근데 아트박스는 이렇게 귀여운 카드나 편지지를 제 마음대로 아하. 디자인을 골라서 조금씩 살 수 있어서 저는 갈 때마다 조금 사뒀다가 뭐 친구 생일,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쓰죠. 편지지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아트박스의 인기가 조금 사그러들었던 이유가 그 다이소가 갑자기 인기가 아. 많아지면서 그러네요. 싸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이소 문구도 요즘 거의 음. 대란인데 예쁜 게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아트박스의 차이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디자인이 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가격보다는 그런 맞아요. 아기자기 귀여운 제품들이 많으니까 네.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오시면 들러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표현 한번 볼까요? 네. 읽어드렸던 문장이 열쇠고리, 인형, 가챠, 머신 등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덕분인데요. 그래서 탈바꿈하다가 있습니다. 탈바꿈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 나비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나비. 나비가 원래는 애벌레잖아요. 그쵸? 애벌레가 모습을 완전히 바꾸면 나비가 되죠. 네네네. 네네. 그것처럼 원래의 모양, 어떤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걸 탈바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나비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저분하던 거리가 탈바꿈을 하니 마을이 산뜻해 보였다. 완전히 바뀌었고 더 좋아졌다라는 뜻이네요. 네. 새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기사에서도 문화 공간, 이거는 또 그냥 문방구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문화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형태를 바꿔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위상. 문장이 아트박스의 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요거였죠? 네, 맞아요. 위상. 여기서 위는 그 한자가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리.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사물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내 그 위치, 입지가 어디이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래서 요즘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높아졌다. 네, 전 세계적으로 뭐 K-팝, K-컬처, K-푸드 하면 그 한국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나 위치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좋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물의 위치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국제 대회 할 때 특히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하면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인 거나 혹은 뭐 그 나라의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상 좋은 단어네요.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반대로 위상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네, 이 위상이 꼭 뭐 그 위 때문에 이렇게 업을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른 위고 위상이 추락하다, 뭐 위상이 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위상이 흔들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뭐 경제 때문에 그러면 경제 위기로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소식 바로 넘어가 볼까 해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엄카. 엄카 아실까요? 그러게요. 네,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엄마 카드. 엄마 카드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못 쓰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엄마의 카드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 엄카라고 단어를 만들 정도로 그런 배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용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카드로 쓰는 게 더 편리하니까 차라리 엄마가 그냥 카드를 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엄마 카드, 엄카를 이제 안 써도 되게 12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자기 이름으로 된 와, 내 네. 카드, 내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네카. 소식이었습니다. 와, 근데 저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어린 학생들이 자기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언제 카드 처음 발급받으신 것 같아요? 체크카드는 저는 20살이요. 20살 저도요. 되자마자. 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미 그 12세 이상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놀랐어요. 아, 지금이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발급받을 수 없나? 저 몰라요. 오, 그래, 세월이 많이 12세 변했구나. 12세 미만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조금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라떼는 저 때는 카드를 쓴다기보다는 그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거기 충전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맞아요. 뭐 편의점 정도는 이제 계산이 되니까 네. 티머니 썼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엄마 나 뭐 한 10,000원만. 맞아. 현금 이렇게. 세대였어. 네. 10,000원도 아니에요. 사실 한 3,000원? 맞아요. 10,000원은 네. 들고 다니지 못해요. 너무 네, 커요.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로 매점 가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런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제 막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상상을 해보면 현금은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카드는 그냥 계속 긁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어른인 저희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냥 막 쓰게 된단 말이에요, 카드는. 맞아요. 근데 또 저희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가족 카드인가요? 부모가 업종과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도를 지정해줘서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보게 하는 거죠. 네. 막 이게 돈이 다 썼네, 금방. 다음 달부터는 좀 아껴 써야겠다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기 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매번 3,000원, 5,000원 될 때마다 이렇게 타서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카드 혜택도 좀 있으려나요? 체크 카드지만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책이나 학생들 뭐 그 문제집 같은 거 살 때 할인이 된다거나. 네. 그러면 또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튼 굉장히 신기하네요. 맞아요. 네. 또 저는 어린 나이부터 좀 경제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게 갑자기 성인이 된다고 그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학교 과정, 그 교육 과정 중에 금융 파트도 생겼대요.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식 보고 진짜 잘 됐다. 그리고 우리 때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카드가 아무래도 편해요. 현금보다는. 네. 그냥 정말 밖에 나갈 때 카드 한 장만 들고 가거나 뭐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간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표현 2가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후불 교통카드 한도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고요. 여기서 한도 한번 볼까요? 네, 카드 한도 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딱 정해진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예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도를 초과했대요. 한도를 넘어버렸대요. 벗어났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드에 갖고 있던 돈이 뭐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다 쓴 거죠.
그런 어. 경우 있어요. 이제 카드를 네. 생각 없이 막 긁다 보면은 점원분께서 카드 한도 초과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쵸. 10만 원밖에 없는데 뭐 20만 원짜리를 이렇게 긁어버린다든지 카드를. 어쨌든 그 정해진 범위가 한도예요. 한도. 그리고 카드뿐만 아니고 저희가 한 달, 뭐 달마다 생활비가 있잖아요. 있죠. 생활비는 저희가 딱 뭐 10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아, 네, 그거를 이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한도는 내가 나 스스로 정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또 그런 돈뿐만 아니고 저희 무게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탈 때도 짐의 무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일정 한도, 정해진 범위 이상이 되면 뭐 짐을 붙일 때 돈을 더 내죠. 그래서 그럴 때도 한도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네. 들으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이 짐 설마. 한도를 네. 초과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짐작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 넘겠지. 아.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돈 좀 내는 거 어쩔 수 없다 하고 갔는데 네. 이 한도 초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뭐 그 한도가 15kg였던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작네요. 저는 네. 20 몇 킬로가 넘었어요. 10 몇 킬로가 초과된 거거든요. 거의 2배. 네. 그랬더니 이제 네. 한국 돈으로 네. 28만 원이 나왔습니다. 28만 원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비행기 한 번 더 탈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네. 너무 네, 뭔가 많이 사가지고 오셨나 보네요. 기념품 맞습니다. 같은 거를. 아. 그래서 또 와. 네. 배움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내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들 사실 한도 조심하세요. 네, 진짜. 저도 비행기 탈 때 그 짐 한도 꼭 체크해요. 무게가 조금 넉넉한 항공사를 타고. 그쵸. 그리고 또 약간 저는 넘어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렇게 융통성이 있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1, 2kg가 조금 초과해도 봐주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맞아요. 조금 너무 엄격하지 않은 항공사를 타고 이 한도 초과 무섭기 때문에 정말 네, 그렇죠. 네. 올해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8만 원이면 사실 일본에서 캐리어를 하나 사서 오셨어도 택배를 붙였어도 됐을 가격이었어요. 그쵸. 굉장히 놀랐고요. 또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본인 명의는 뭘까요? 명의는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내가 어떤 행동을 주도적으로 할 때 그런 공식적으로 쓰는 개인의 이름 혹은 기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이름을 쓰고 어떤 곳에 뭐 꽃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학교 명의로 꽃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식 문서에서 많이 나오죠. 네. 이거 되게 많이 말해요. 그 부부가 집을 남편 이름, 아내 이름 해서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문서에서 쓸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요. 맞아요. 많이 써요. 네, 그런 공동 명의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죠. 뭐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마라. 뭐 대출을 받을 때라든지 아무튼 어떤 공식 문서에 이름을 써야 하는데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뭐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든 친척이든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도 어떤 명의, 좀 권한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문서에 효과가 있는 그런 이름을 맞아요. 명의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름이랑 같은 뜻인데 이런 좀 공식적인 문서에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명의를 도용해서도 안 돼요. 아, 맞아요. 누구 이름을, 네. 그러니까 부모님, 옛날에 근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떤 웹사이트 가입하고 싶은데, 막 미성년자는 가입이 안 돼. 그런 네. 사이트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 명의, 이름을 빌려서 가입하고. 네. 그런데 그랬었죠. 사실은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명의.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뉴스랑 표현들까지 싹 알아봤고요. 뉴스 속에서 어려웠던 단어나 아니면 좀 비슷한 단어랑 차이, 뭐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할 말 이슈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한국의 로켓 누리호 발사 소식이 있었고요. 추억의 팬시샵이죠. 아트박스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12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엄카가 아닌 이제 자기 명의로 쓸 수 있다 하는 그 카드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도 또 여러분들에게 토론 주제 드려야겠죠? 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것. 아트박스 이야기도 했었고, 네. 저도 이제 캐리어에 여행 갔다 돌아올 때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사서 돌아오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한국에 오면 여러분들은 뭘 사가시나 이게 궁금해서 토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네. 저는 언제 제가 공항에 갔는데 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관광객분들이 양손 가득 어떤 큰 박스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자세히 보니까 밥솥이에요. 근데 똑같은 오. 밥솥을 막 2개, 3개 사가지고 가시는 네네. 걸 보고 오, 밥솥도 많이 사가시는구나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밥솥 좋죠. 압력밥솥이라고 해서 네. 그 밥 맛을 좋게 만드는 밥솥들이 많이 있어요. 밥이 네. 좀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쵸. 좀 찰기 있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밥솥도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밥솥을 사가시는구나. 네. 디디 선생님은 뭐 그렇게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 올리브영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홍대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밖에 없더라고요. 외국분들밖에 없고 거기서도 뭐 베이글칩 이런 거 많이 사가시는 것 같고. 아, 그거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쵸? 네. 뭐 유명한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거 많이 사가시고 뭐 바프 아몬드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맞아요. 사가시고 네. 화장품도 물론 많이 팩 이런 거 진짜 많이 사가시고. 맞아요. 그리고 뭐 김도 사가시는 것 같고. 한국 김도 네. 맛있죠. 네. 짭짤하니. 네,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할 말 이슈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너무너무 안 돼요. 네. 너무 사랑해주시는 이 할 말 이슈 프로그램이 202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돼. 저도 슬퍼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은 고급 학습자분들한테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또 다른 기획을 내년부터는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저도 디디 선생님 덕분에 디디 선생님 팬분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소식 준비하면서 저도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좀 다행입니다. 뭔가 소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까 디디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수정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재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뉴스라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에피소드가 올라가면 너무 또 잘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셔서 저도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아유, 정말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 또 재밌는 기획 만들어 보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지쌤이랑도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재밌는 콘텐츠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한 에피소드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할 말 많은 이슈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할 말 이슈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